자, 발표 학습활동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요, 도입, 전개, 정리의 구성 방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발표도 도입, 전개, 정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이 도입이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 전개 부분에 들어가고 마지막 문단이 정리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발표의 도입에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본문에서 배웠죠. 발표의 도입 부분에는요, 자기가 어떤 발표 내용을 이야기할 건지 주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전체 내용을 개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발표자 김유빈 학생 역시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발표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표의 주제는요, 연안습지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이게 발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처음에 인사말 했고요. 맞죠? 본인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인이 이 발표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자료 수집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직접 탐사하고, 직접 수집하고, 그리고 여러 자료를 통해 조사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매체를 통한 간접 수집 방법이 되겠죠. 직접 수집과 간접 수집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겠다. 도입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개 부분에 들어가면요. 자신이 이야기하겠다고 한 것들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연안습지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첫 번째는 생물 다양성 유지 기능이라고 나오는데요. 연안습지라는 곳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런 순천만을 이야기하는데 요 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안습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 안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터전이 되어준다.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전개 1부분에서는 생물 다양성 유지 기능을 이야기했고요. 지금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전개 1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선생님이 발표자라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들을 위해서 이걸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겠죠. 여기에는 사실 짱뚱어라든지 농개, 꼬막, 염생식물, 어패류, 흙두루미, 도요새, 저새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청각 자료, 그림, 사진, 동영상들로 보여주면 충분히 청중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죠. 그래서 나중에 학습활동에서 이걸 고쳐보는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요, 심미적 기능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심미는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순천만 연안습지 자체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요, 본인들이 준비한 뭘 들어줍니까? 동영상을 사용하죠. 동영상이라는 시청각 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동영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심미적 기능을 보여주는 거니까 연안습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 수 있는 동영상이겠죠. 자, 그래서 이 동영상들을 밑에 내용을 보시면 순천만의 아름다운 광경들이 잘 담겨 있어서 청중에게 잘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그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 보면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 연안습지의 기능, 환경을 정화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안의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끝나고 나면요. 발표는 도입, 전개, 그렇죠. 정리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문단이 있습니다. 이 정리 문단에서 하는 일은요, 두 가지입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간단한 제언을 덧붙입니다. 자, 이 지금 두 줄밖에 없는 이 정리 부분에도요, 그 들어가야 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읽어보면 이처럼 연안습지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자연 환경 자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핵심 내용을 위에 나왔던 말이죠.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잘 보존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간단한 본인의 의견, 즉 제언을 덧붙인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두 문장밖에 없지만 이 발표는 들어가야 할 것들이 골고루 잘 들어간 좋은 발표, 하지만 물론 아쉬운 점이 조금은 있는 그런 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채워볼게요. 여기 이 발표의 주제는 연안습지의 다양한 기능이었는데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청중은 동아리 발표에 참석한 교내 외 고등학생 외까지 잡아봤고요. 그리고 조사 방법은 탐사 및 탐문, 직접 수집의 방법과 현장 해설 자료 및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는 간접 수집의 방법을 골고루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발표의 내용 구성을 보면 도입, 전개, 정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입 부분에서는 주제를 제시하는 게 제일 컸고요. 나머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개 부분에서는요, 주제였던 연안습지의 다양한 기능 3가지, 생물 다양성 유지 기능, 심리적 기능, 환경 정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요, 다시 한번 연안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주고요. 기능이 많다, 이런 3가지 기능을 하니까 연안습지가 유익하다 강조해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연안습지에 대한 관심을 달라, 이런 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사용된 자료는 동영상 자료가 있었죠. 자, 2번을 보면요. 2번은 청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발표 수행평가 하면요, 이 2가지 종류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발표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발표에 나오지 않은 부족한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하는 보충성 질문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연안습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셨는데 까지는 발표 내용입니다. 네가 이 발표 내용에 이런 말 했었지? 내용에 있는 걸 얘기하고요. 요 뒤에서는요, 발표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 안 나온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발표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안 들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충성 질문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2번째로는 발표에서 발표자가 한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반박성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가지 질문의 형태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발표에서 나온 것은 하면 안 된다. 언급은 해도 되죠. 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걸 더 말해줄래? 다른 거. 그런데 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더 말해줄래? 해서 이게 발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리고 3번, 아까 선생님이랑 좀 부족하다고 했던 전개 일부분에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개 1에 보면요, 나오는 것들이 염생식물, 어패류, 철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얘네들이 각각 어떤 예시들이 나오냐면 어패류는 짱뚱어, 농개, 꼬막 있었는데 얘네들의 사진을 쓰자. 맞죠? 그리고 철새도 이런 본문에 나왔던 흑주름이 도요새, 저새가 날아가는 동영상을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칠면초, 이건 칠면초를 갖고 온다는 건가? 실물로? 사진만 보여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면요, 좋은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청중을 집중시키고요, 내용의 이해를 돕습니다. 즉,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2번째 학습 활동은요, 이 가와 나의 자료를 활용하는 학습 활동입니다. 지금
이것은요, 어떤 학생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쓴 초고입니다. 초고. 초고라는 것은 처음 쓴 글을 이야기하는데요. 처음 쓴 글은 항상 무엇을 전제하냐면 반드시 고쳐쓰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고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고쳤어야 하는데 그 고쳤을 때 이번 학습활동에서의 포인트는 발표인데 너무 시청각 매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와나 두 가지 그래프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사용해보자. 그런데 아무 때나 들이밀면 안 되니까 발표 내용 중에 관련 있는 부분에서 이거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자. 알겠죠? 자, 그러면 가와 나가 어떤 내용인지나 우선 봐야 저 위에 걸 읽어가면서 내용을 넣을 수 있겠죠. 자, 가는요,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공부라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직업이고요.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의 40%나 고민을 한다고 하면 고민에는 항상 스트레스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 그래프는요. 청소년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아침을 먹고 오는 학생들이 60%밖에 없습니다. 40%에 육박하는 학생들은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요, 적정 수면을 취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은 실천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네요. 맞죠? 자, 이 그래프 두 가지가 저 위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한번 보면요. 선생님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학업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떠오르는 그래프 없나요? 그쵸? 요 부분에 뭘 쓰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자료를 쓰면 청소년들이 설문조사 해보니까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공부였어.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학업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자, 계속 읽어보면요. 청소년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 청소년의 한 사람으로서 남일 같지가 않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은 공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환경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식습관이 공부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학교에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머릿속에 또 하나가 떠오르죠. 떠오르는 자료가 있죠.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학교에 온다고 하는데 이때 나를 사용하면서 딱 뒤에 그 조사 자료를 띄워놓고 이 조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많은 청소년들은 40%에 육박하는 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학교에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신뢰성 있는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처럼 한창 먹고 공부할 때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억 밑줄 친 문장의 아쉬운 점은 뭡니까? 누가 그래? 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쵸? 이거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 말의 근거는 도대체 어딨지?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시해 준다면 발표가 훨씬 더 알차고 신뢰성 있어지겠죠. 자, 그래서요. 밑에 정답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와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나타냈던 가와 나 자료는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 때문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많은 청소년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학교에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아까 그 기억과 관련하여 제시해야 할 자료는요.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그 말을 입증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과 공부의 효과가 서로 상관성이 높다. 그걸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해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